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며 회의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미쓰비시로 갈 국내 기업의 거래 대금을 압류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1,99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2,000명을 넘어서고 최대 2,200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탈레반을 피해 국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도피 당시 현금 2천억 원을 챙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한국과 주한미군에 빗대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따갑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혼란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는 24일에 발표합니다. 부정 입학이 인정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8시쯤 시작된 회의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법안은 회의 1시간 만에 통과됐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의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당과 야당 의원을 각각 3명씩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열린민주당 소속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에 포함시키자 반발한 겁니다. 바로 전에 열린 회의에서도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3대3 구조로 복원해주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4대2 아닙니까? 4대2. 여야 3대3 동물로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려 있습니까? 열린민주당을 여당으로 보시나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심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의 취지마저 민주당이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하고 3일 달라고 해도 3일.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작업을 하는 데는 3일이면 충분한데 그걸 안 주는데 우리가 무슨 의사 일정을 따라가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을 일부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좀 더 현실에 야당 측 의견도 더 수렴을 하고 또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어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판단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요건을 기존 6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남아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죠.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미쓰비시로 갈 국내 기업의 현금을 압류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하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特に予定をしておりません。はい。裁判の話は裁判の話で、ビジネス上の話はビジネス上の話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ので、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쓰비시 계열사들은 모두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는 별도 법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른데요. 아니요, 같은 아니에요. 저는 그 중공업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 원 안팎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나마 피해자들은 상표권 등을 압류했지만 사실상 현금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JTBC는 국내 대기업 감사보고서 전수 분석을 통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해온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LS그룹도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한 기업을 찾아내면서 현금을 추적할 길이 열렸고 이번에 법원이 처음으로 거래 대금 약 8억 5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LS그룹 계열사가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산 뒤 미쓰비시 중공업에 보내야 할 대금입니다. JTBC 보도 이후 피해자 측이 거래 대금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LS그룹 계열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돈을 보낼 수 없고 만약 돈을 보내면 위법입니다. 즉 피해자들이 판결에 따른 권리구제를 보다 더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금전 채권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S그룹 계열사 측은 거래는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과 해왔다며 해당 회사와의 거래는 전체 구매액의 0.1% 수준으로 이것도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은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자 수가 주 중반에 접어들면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1,99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338명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2,000명을 넘어서고 최대 2,200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음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조금 풀어줄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95명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수요일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도권이 1,302명으로 65.3%, 비수도권이 693명으로 34.7%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2,100명대, 많게는 2,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명대 확진자는 지난 11일 이후 8일 만이자 역대 두 번째가 됩니다. 지난달 초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 곳곳으로 번지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 상황이나 백신 접종 속도를 고려하면 현 단계를 다시 한번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예방접종은 차근차근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각에선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사적 모임 관련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완화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모임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강압 통치와 폭정, 인권 유린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여성 차별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겠다고 탈레반이 밝힌 바로 그날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고 거리에 나섰던 여성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국과 국민을 버리고 달아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하원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존슨 총리가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9분 길이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대통령궁에 있을 때 탈레반이 카불까지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현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맞이했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국했는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영상에서 아프간에 남았다면 교수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بطور ضرر شوی ولی. اوی اول لوی شهر ناک تاریخ فاجعه و بیا تکراشی ولی. دست مالوده زده عزتمند مرد نه. 도피할 때 현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정의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귀국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 타지키스탄 아프간 대사는 가니 대통령이 도피할 때 약 2천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그바르 대사는 그 돈은 횡령한 것이라면서 인터폴이 그를 체포해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하원에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프간 사태 대응 문제를 놓고 여야 모두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Was our intelligence really so poor, or did we just feel that we had to follow the United States? 존슨 총리는 알카에다 테러 분자들이 소탕되는 등 나토 임무는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화가 난 의원들에 의해서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한국과 주한미군에 빗대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따갑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혼란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은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20년 동맹에 등을 돌리는 엄청난 리더십의 실패를 목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체면을 지키려고 재빨리 동맹을 외면하는 것은 미국에도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만과 유럽, 한국 등 동맹국들이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ut the fact is, this is a major American defeat. Is going to have huge consequences. As you pointed out earlier, it's going to embolden the Chinese. 앞서 부시 정부 출신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아프간이 안정된 정부를 꾸리기엔 20년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엔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반도의 안정된 균형과 소중한 동맹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빗대 성급한 아프간 철군을 비판한 것입니다. 아프간에선 탈레반이 미국과의 약속과는 달리 국외로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의 카불 공항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미 대사관은 상황이 매우 급하게 변하고 있다며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do what we can through diplomacy, and you know it's not just us. I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I said, over 109 countries who have called on the Taliban to do this. 비판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를 마무리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해 아프간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면서 혼란 없이 아프간을 탈출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윤석열은 정리된다라는 말을 둘러싼 야권 내 진실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 전 지사는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공정 경선을 실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와 통화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저것 곧 정리됩니다라는 표현.
이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이준석 대표는 원 전 지사를 향해 그냥 딱 합니다 6글자만 남겼습니다. 원희룡 캠프는 외마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파일 공개를 거듭 압박했지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갈등은 당 내분으로 번졌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지도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요청하자 당 대표를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고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당 대표가 불러내지. 비공개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비공개로 바뀐 자리에선 경준이와 지도부를 놓고 격론이 일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당내에서 대표를 흔드는 게 아니라 대표가 편향적이라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 캠프에 관여하는 의원들도 경준이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윤 전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인 황교익 씨가 자신을 비판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은 내정을 철회하라고 했고 이재명 캠프 안에서는 자진 사퇴 얘기도 나오지만 황 내정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보은 인사다. 자격이 부족하다며 논란의 중심에 선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사장 후보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확보한 권리인 만큼 물러나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캠프 일각에서 거론되던 자진 사퇴 카드를 공개 거부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오사카 관광공사가 맞다며 친일 논란을 제기한 이낙연 캠프를 향해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인간의 일이 아니다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제 말을 자르고 비틀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낙연 씨 일베입니까? 그러자 정세균 전 총리 등 다른 경선 주자들도 내정을 철회하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고 당대표도 금도를 벗어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익 그분의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캠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JTBC에 응모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지사가 철회할 방법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정을 철회할 경우 논란을 인정하게 되는 만큼 이 지사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심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며 사실상 철회 의견을 밝힌 내용이 캠프 내부 SNS 소통방에 공개됐다가 곧바로 삭제되는 등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에 발표하는데 부정 입학이 인정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15년 입학한 곳입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의전원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조 씨의 입시 의혹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네,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하죠. 부산대 공정위는 어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었고 조사 결과를 오늘 대학 본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의 입시 의혹 조사가 마무리된 건 최근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 씨가 의전원에 지원하며 낸 동양대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등
주요 이력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조 씨의 의전원 학위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대 측은 오는 24일 조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의전원에 앞서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도 조 씨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려대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해 조 씨의 학사 학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르면 오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의 회동이 다음 주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여야가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데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당내 갈등이 심각해서 회동 조율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법을 의결했습니다. 목표 수치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오늘 새벽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과 정책 게시판 운영을 중단합니다. 대선 경선 과열 양상이 당원 게시판으로 이어져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막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신청 이틀 만에 2조 원을 넘었습니다. 80만 명에게 2조 14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이달 30일부터는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SK그룹은 이달 말에, 삼성그룹은 다음 달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정기공채를 폐지한 현대차와 LG, 한화그룹 등은 수시 채용으로 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어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 재판에서 이상직 의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질적인 오너는 이 의원이며 그의 승인 없이 수백억 원의 횡령과 배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재판에 이어 어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7분 부산 기장군 동남 동쪽 58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규모 2.0의 지진이 일어났던 곳과 가까운 해역입니다. 지진 발생 지점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고리 원전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20대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여파로 1시간 넘게 도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초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어제 포항 영일만항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17년 건조돼 전북 군산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에 투입됐다가 최근 울릉 크루즈에 인수됐는데 시험 운항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운항됩니다. 가족의 형태를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독교계가 동성 혼인을 인정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지 못했고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여가위 전체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경남 창녕군의 안지골 고분군에서 가야 시대 무덤이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지난해 발굴 조사에서 450여 기의 고분이 확인됐지만 조성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다시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수의 무덤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4월 벚꽃이 피는 시기에 열리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지난 1992년부터 열린 대회로 매년 1만 명이 넘게 참가하며 인기를 끌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장시간 길을 막아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 소위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에 오늘 법정에 출석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오늘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은 이 부회장의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7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응시 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자가 격리된 경우 또 장애인이나 군 복무자 등은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인 탈레반. 하지만 시위대에 총을 쏘는 등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앞서 탈레반이 공항행을 저지하고 있다고도 전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무사합니까? 네, 속속 해외 공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한 군 수송기들이 도착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일요일 이후에 아프간 사람 등 500명을 탈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프랑스 드골 공항에도 2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탈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불안해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로 탈출에 성공한 아프간 영화 감독 사하라 카리미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Catching airplane hugging airplane just to take, and Americans troops they just push them out. You know, they even didn't care about them, and the shotgun that they do shooting. 예, 카리미 감독은 아프간 국영 영화사 최초의 여성 총괄 디렉터로 2019년 베니스 영화제에 아프간 여성의 삶을 그린 영화를 출품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로이터의 인터뷰에서 카리미 감독은 탈레반이 교육받은 독립된 여성을 꺼려한다며 현지에 남은 여성들을 우려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탈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구조를 요청하는 소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고요? 네, 한 인권활동가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13초 분량의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한 소녀가 탈레반이 오고 있다고 울면서 군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활동가는 카불 공항에서 미군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소녀라고 설명을 했고요. 마음이 찢어진다고도 했습니다. 공항에서 7개월 된 아기를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현지 매체 아스바카 뉴스는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면서 16일 공항 탈출을 시도하던 중 아이를 잃은 부모가 아이를 찾고 있다고 했고요. 18일까지도 아이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부스터샷 접종을 결정했네요. 네, 다음 달 20일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 중 2차 접종 후 8달이 지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백신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게 과학적으로도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델타 변이 확산과 맞물려서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질환에 대한 보호 효과도 떨어지는 만큼 이 돌파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부스터샷 역시 무료로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 물량이 늘면은 아직 접종률이 낮은 국가로 갈 백신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같은 이유로 백신 회사들의 물량을 제대로 분배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 묻자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미국과 세계 중 어느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른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려는 노력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속한 6억 회분 기부 계획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운영한 유흥주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제 밤부터 어제 사이 서울의 강남에서만 170명 가까이 붙잡혔는데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옥상으로 도망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남성 6명이 건물 옥상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합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어차피 확인 다 됐어요.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손님들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위층으로 도망쳤는데 근처 건물에서 내려다보던 시민의 제보로 모두 붙잡았습니다. 어제 아침 경찰은 영업을 하는 술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술을 마시던 현장을 덮쳤습니다. 책장을 옮기고 벽을 당기면 이렇게 4층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나옵니다. 단속이 나오자 일부 여성 종업원들은 이곳에 숨어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업주 황모 씨는 가게를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꾸몄습니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몸을 치장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모두 3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굳게 잠긴 철문을 지렛대로 열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방마다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염예방법 위반하셔가지고 집합 금지장소에 집합 금지를 한 걸로. 그제밤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이곳과 논현동의 또 다른 업소에서도 모두 133명이 적발됐습니다. 유흥시설을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청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금강 앞바다에서 2.88톤 선박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물에 빠진 6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의식이 없던 20대 여성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이들은 국립생태원 소속으로 사고 당시 해양 생태계 조사를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하구뚝을 빠져나가다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불안과 공포,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지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고 거리로 나선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군 철수를 고수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이 없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동맹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탈레반의 강압 통치와 폭정, 인권 유린에 대한 불안과 공포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집 안 그리고 무덤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당장 탈레반은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총격 사건이라든가 폭행 사건들을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제공했던 막대한 무기들이 탈레반 손에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적 테러 조직의 온상지가 또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 나오는데 그렇게 전망하세요? 예,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탈레반도요 처음에는 테러 조직과 직접 연결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친사우디였고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한 측면이 있었는데 알카에다가 탈레반과 이제 연합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인데 지금도 탈레반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러시아의 체첸 그쪽에 있는 이슬람교도와 연결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과 오랜 이렇게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서방 세계를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많은 우려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공화당 출신의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 20년 동맹의 등을 돌리면서 리더십에 엄청난 실패를 보여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비판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프간의 전략적 가치는 대테러전이 끝난 다음에는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략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수를 결정한 거죠. 결국 그간 2조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퍼붓고도 아프간 재건에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미군 철수 과정에서 약간 성급한 것이 아니냐, 약점을 노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으로서도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주한 미군에 빗대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만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당장 뭐 중국은 대만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라든지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뭐 아프간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뭐 결국 미국이 지금 전략적 중점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하면 한반도나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영내, 이 동북아 그리고 동태평양, 뭐 크게는 인도태평양이라고 하지만 이쪽 지역에 앞으로 전력을 증강할 것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나설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쪽이 불안해졌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리고 미국과 얼마나 협조를 해나가면서 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뭐 중국도 사실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대만을 압박한다거나 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례처럼 미국이 뭐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뭐 동맹과도 단절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부분을 시사한다고 보는데요. 다만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미국의 국익은 태평양 쪽에 와 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이 아프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그 부분,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이쪽 지역에 지금과 같은 강도로 관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결국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뭐 대만 같은 경우가 미국의 지역 전략에 얼마나 협조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계속해서 주둔하면서 이들과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서로 호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면 미국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미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동시에 영국이나 다른 서방 세계들은 그렇다면 책임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존슨 영국 총리의 경우에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공동 책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프간전을 수행하면서요, 이사프라고 국제연합 군대가 이렇게 그쪽에 주둔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철군을 한 상태고 미국이 늦게 가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 모두가 아프간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탈레반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미국이 지금 철수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탈레반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미국의 공백을 틈타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의하면서도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아프간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공백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채우고 싶은,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중국 내에 있는 신장 위구르 그리고 러시아의 체첸공화국, 이 이슬람 세력과의 연대를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외교도 같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지역, 아프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이쪽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인권, 특히 여성들의 권리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국제사회의 관심 또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오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면서 강수량의 지역 간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특히 어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강원 영동에는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15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은 되도록 피하시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주와 대구 29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며 회의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미쓰비시로 갈 국내 기업의 거래 대금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1,99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2,000명을 넘어서고 최대 2,200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에 오늘 법정에 출석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오늘 함께 열릴 예정이던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은 이 부회장의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7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